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일러스트레이터 CC 2018 버전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파일을 열고 그 다음에 보는 방법을 정렬하고 파일을 닫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파일을 만드는 방법과 아트보드를 만드는 방법, 템플릿을 사용하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파일들을 저장하는 방법과 내보내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파일을 열기 전에 일러스트레이터를 기존에 사용하셨던 분들은 파일이 이미 존재하고 있을 거지만 일러스트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열고자 하는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 아래쪽에 보이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vhekfdlfekf 이 주소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샘플로 열 수 있는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부분이 조금 복잡한 단어로 보이는데요. 한글로 포달 일달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파일을 여는 방법은 또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상단 영문 메뉴에서 파일에 관련된 메뉴를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일 클릭하시면 오픈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옆에 보시면 컨트롤 키 플러스 O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축키고요. 여러분들이 오픈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 컨트롤 키와 O를 눌러도 됩니다. 자, 우선은 파일과 오픈 한번 눌러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파일을 한 가지를 선택을 한 다음에 오픈 이렇게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방금 선택한 파일이 열리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나는 여러 개의 파일을 동시에 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 다시 다른 방법으로 한번 파일을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컨트롤 키와 O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오픈에 관련된 옵션 창이 뜨게 됩니다.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을 할 때는 만일 전체를 선택하고 싶다, 전체를 드래그 하셔도 됩니다. 또는 일부분만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선택된 파일을 여는 방법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파일을 한꺼번에 열고 싶은 경우에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파일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열고자 하는 파일만 선택이 됩니다. 이때 오픈 눌러주시면 지금 첫 번째 파일이 이미 열려 있는데 또 열어볼까요? 라는 뜻입니다. 아니요 하시면은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이 추가로 열린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지금 다른 부분은 조금 어둡고 이 부분만 조금 밝게 보이는데 여러 개의 파일 중에서 지금 이렇게 밝은 이 부분의 파일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파일을 보기 위해서는 grouping.ai 라는 파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하필이면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한 이미지네요. 자, 이렇게 우리는 세 가지의 파일을 열어보았습니다. 자, 파일을 닫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닫는 방법은 간혹 소프트웨어 자체를 닫아버리는 분들도 계신데요. 소프트웨어 자체를 닫는 방법은 영문 메뉴 맨 오른쪽에 보시는 X박스를 누르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종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파일을 닫을 예정이기 때문에 내가 닫고자 하는 파일에 이름 부분에 오른쪽 끝에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 박스가 생기는데요. X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은 파일을 이렇게 닫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오픈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얼라인, 커팅, 그룹 이렇게 세 가지의 파일을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컨트롤 키를 누르거나
또는 얼라잉을 누르고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로 그룹핑을 누르면 내가 클릭한 사이에 있는 파일은 자동으로 선택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오픈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얼라잉, 커팅, 그룹핑 이렇게 세 개의 파일이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이번 강의의 주제에 대한 파일까지 4개의 파일이 열려 있습니다. 이 파일들은 여러분들이 각각 하나씩 이렇게 콘솔리데이트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볼 수도 있고요. 별도의 창으로도 볼 수 있는데 별도의 창으로 보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파일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당기시면 파일이 이렇게 새 창으로 열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하나씩 여러분들이 파일을 아래로 당겨도 되는데요. 상단에 있는 영문 메뉴에서 윈도우를 클릭하시고 어레인지를 클릭하신 다음에 Float All in Windows 지금 이 메뉴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전체의 파일들이 이렇게 하나씩 각각의 메뉴로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여지는 그 파일들은 지금 뒤에 숨겨져서 안 보이는 파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잘 볼 수 있도록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Arrange Document라는 아이콘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하여서 내가 보고 싶은 보기 방식으로 정렬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포업이라고 되어 있는 지금 파일이 4개이기 때문에 4개의 포업을 한번 선택을 해 보았습니다. 4개가 이렇게 방금 보았던 파일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서 내가 지금 현재 어떤 파일들을 열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게 되네요. 자, 또는 다른 방법으로도 이렇게 정렬이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파일의 개수에 맞게 보기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처음에 보았던 보기 방식으로 가려면 맨 첫 번째에 있는 Consolidate All 눌러주시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파일을 오픈했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파일을 한번 닫아 보겠습니다. 이름 부분 옆에 있는 X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파일이 닫힌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파일을 열고 보기 방법을 정렬하고 그리고 파일을 닫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 파일과 아트보드 만들기 그리고 템플릿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자, 새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파일 가셔서 New 누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에 있는 New 옆에 보면 Ctrl 플러스 N이라는 단축키가 보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일이 파일 메뉴로 와서 New 눌러도 되지만 Ctrl 키와 N을 눌러도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Ctrl 키 플러스 N 또는 파일 New를 선택을 하게 되면 새 도큐먼트를 열 수 있는 이러한 옵션 창이 열리게 됩니다. 현재 저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가지의 파일 크기를 한번 열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열었던 파일의 크기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리센트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옆에는 saved 되어 있는데 제가 뭐 저장한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빈 공간으로 나옵니다. 그 밖에도 여러분들이 크기를 일일이 지정하지 않아도 모바일을 위한 아트보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현재 보시면은 아이폰에 관련된 것들만 나와 있는데 View All Preset을 눌러 보시면은 안드로이드도 있고 다른 크기의 모바일 인터페이스를 여러분들이 클릭만으로 지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부분은 웹에 관련된 부분, 역시나 View All Preset 눌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크기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해상도와 크기에 맞춰서 웹
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는 크기의 아트보드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프린트라든지 필름 앤 비디오 그리고 아트 앤 일러스트레이션에 관련된 크기의 아트보드 크기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일단 프린트라는 메뉴로 가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A4 사이즈를 한번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4 사이즈는 여기 아래쪽에도 210 곱하기 297mm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 210mm와 297mm라고 크기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있고 이렇게 가로 방향이냐 세로 방향이냐를 지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로 방향을 클릭했더니 넓이가 297, 높이가 210으로 바뀌었네요. 자, 이 부분에는 파일의 제목을 적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미리 여러분들이 원하는 파일명을 지정을 하셔도 되고 또는 여러분들이 저장하실 때 파일명을 별도로 지정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크리에이트 눌러주시면 방금 우리가 지정한 대로 이렇게 A4 사이즈의 작업 화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136%의 크기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컨트롤 키와 1번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100%의 크기 화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트보드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새 문서와 아트보드를 구분하는 방법은 별로 다르지는 않습니다. 새 파일을 만들 때 여러 개의 화면을 분할해서 보는 그런 화면을 아트보드라고 하는데요. 컨트롤 키와 N 또는 영문 파일에서 New 누르셔도 됩니다. 자, A4 사이즈 방금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A4 사이즈가 리센트 파일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요번에는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주시고요. 아트보드의 개수를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아트보드를 3개로 지정을 해 볼 텐데요. 이 3개로 지정한 아트보드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지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하나, 둘, 3개가 생겨나는지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나, 둘, 3개가 생겨나는지 또는 위쪽에 2개, 아래쪽에 1개가 생겨나는지는 한번 만들어 볼까요?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디폴트 값으로 이렇게 양 옆으로 2개가 배치가 되고 아래쪽 하단으로 이렇게 하나가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나는 아트보드를 3개를 옆으로 나란히 보고 싶어요 한다면 다시 파일 뉴 하신 상태에서 모아 세팅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아트보드의 방향을 지정할 수 있는 옵션이 나오게 됩니다. 이 옵션에서 우리는 오른쪽 방향으로 하나, 둘, 3개가 나란히 배치되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트보드와 아트보드의 간격을 조절을 해줄 수 있는데요. 우리 10mm로 한번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도큐먼트를 눌러주시면 10mm의 간격으로 이렇게 아트보드가 오른쪽으로 하나, 둘, 3개가 배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브로셔 작업을 하거나 그룹핑되는 엽서 작업을 하거나 이런 연결되는 작업이 필요한 경우 또는 모바일의 인터페이스를 작업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아트보드를 옆으로 연결하거나 아래쪽으로 연결하거나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아트보드의 방향을 조절하여서 크기 또한 여러분들이 원하는 크기로 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템플릿은 파일, New from Template이라는 두 번째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옆에 보시면 Shift Ctrl N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New from Template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안에 있는 템플릿 폴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블랭크 템플릿이라는 폴더를 클릭을 하시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템플릿 형태의 그 카드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 예를 들어서 배너 광고에 관련된 아트보드를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지금 57%의 크기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배너 크기의 아트보드들이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New from Template 클릭하시고 블랭크 템플릿 가셔서 티셔츠를 한번 불러볼까요? 또는 우리가 자주 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라벨스 한번 불러볼게요. 라벨스 뉴 하고 눌러보시면 다양한 크기의 라벨들이 이렇게 템플릿으로 제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파일들을 닫는 방법은 파일명 옆에 있는 작은 X박스를 눌러서 이렇게 닫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새 파일과 아트보드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자, 이번에는 만들어진 파일을 저장하고 내보내는 기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파일 오픈, 저장할 파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픈으로 가서 아까 우리가 열었던 파일 중에 하나, 두 개 정도를 불러와 보도록 할 텐데요. 모바일과 세이브라는 파일을 두 개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세이브라는 AI를 불러왔는데요. 이것을 저장하려고 보면 세이브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미 저장되어 있던 파일이고 이 파일에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이브라는 파일을 저장할 수가 없고, 다만 다른 이름으로 다시 두 개의 파일이 되는 거죠. 원본은 그대로 놔두고 두 번째에 다른 파일로 저장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세이브가 활성화되려면 이미지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를 살짝 아까보다 갈매기가 약간 뒤로 후진을 한 상태인데요. 이렇게 이미지에 변화가 일어나면 세이브가 활성화가 됩니다. 자, 세이브를 누르게 되면 아까 약간 앞쪽에 있던 갈매기 파일은 사라지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으로 저장이 되게 되고요. 파일 세이브 as를 눌러주시면 아까 보았던 갈매기가 왼쪽에 있었던 파일은 그대로 존재를 하고 갈매기가 조금 뒤로 이동한 이 파일만 추가로 그 파일이 생성되게 됩니다. 어떤 것이라도 상관이 없는데요. 세이브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를 눌렀더니 아무 변화가 없어요. 다만 저장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세이브가 비활성화 되게 됩니다. 왜 변화가 없냐 하면 이미 파일명이랑 파일의 버전들이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Save As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Save As 눌러보시면 내가 여기에다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파일명을 새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파일 이름을 Save 2번으로 해서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형식은 AI와 PDF와 EPS가 가장 대표적인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인데요. 일러스트레이터는 기본적으로 AI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파일 형식의 종류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I로 파일 이름을 save 2번으로 한 다음에 옆에다가 제가 AI로 저장을 하고 싶어요, PDF로 저장을 하고 싶어요 라는 확장자명은 작성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내가
선택한 파일 형식으로 저장이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장 눌러보시면 아까와는 다르게 이렇게 저장 옵션이 뜨게 되는데요. 우리는 현재 일러스트레이터 CC 버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버전이 체크가 되게 됩니다. 대부분 우리는 일러스트레이터 CC 버전으로 저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위해서는 조금 낮은 버전으로 저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한 CS4 정도로만 저장을 해주셔도 많은 사람들과 공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러스트레이터 CC 그 상태 그대로 OK를 눌러줄 것입니다. 자, 이렇게 OK를 눌렀더니 지금 파일명이 save 2번으로 바뀌었고요. 아까 우리가 저장한 부분으로 가보면 save라는 파일은 그대로 있고 save 2번이라는 파일이 새로 생성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보내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저장하는 기능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지금 모바일이라는 AI 파일로 들어와서 보시면 이렇게 아트보드가 여러 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을 내보내는 방법은 물론 세이브 2번 같이 단일 아트보드를 가지고 있는 파일도 내보내기가 가능하지만 우리 모바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보내는 방법은 파일 익스포트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는데요. 익스포트 포 스크린을 누르게 되시면 내가 저장하고자 하는 파일들을 지금 5개의 아트보드 중에 무엇을 저장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킹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체크한 상태에 따라서 5개가 다 저장이 되기도 하고 각자 따로따로 2번, 3번, 4번, 5번만 저장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5개를 전부 저장을 하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시면은 스케일 크기를 1:1 크기로 PNG 파일로 저장하겠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익스포트를 하게 되면 지금 뒤에 있는 화면들이 전부 PNG 파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mobile.ai라는 파일은 보시면 전부 모바일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iOS 버전으로 저장을 할 것인가 또는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저장을 할 것인가를 선택을 해주시면 각각의 OS에 맞는 크기들을 일러스트레이터가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럼 iOS 버전으로 우리가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하면 1배수, 2배수, 3배수의 크기로 PNG 파일로 저장이 되게 되는데요. 익스포트 아트보드 하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보낸 곳으로 파일들이 내보내지면서 이렇게 1배수의 파일들이 그 다음에 2배 크기의 파일들이 그 다음에 3배 크기의 파일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동으로 만들어지면서 파일명도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이브를 하거나 세이브 애즈를 하거나 익스포트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파일을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닫아주시고 세이브 투 닫아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자료는 네이버 블로그에 포달일달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